주방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가 틈이란 틈은 다 가요. 이런 데서도 나오고 이런 데서도 나오고 막 이런 데서도 나오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경기권에서 해충 방역 업체 빼 방역을 운영하고 있는 별명 박휘남 김결이라고 합니다. 요런 싱크대 수입 구멍 아니면은 안쪽에 하수구 물 빠지는 구멍이 있어요. 이런 데에서도 유입이 되고요. 저런 주방 후드 있죠? 주방 후드 파이프 틈 사이에서도 잘 들어와요. 냉장고 밑에는 항상 음식물을 꺼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애들이 여기서 자주 목격이 되거든요. 여기 부분도 약재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세면대, 하수구, 예. 그리고 바닥 하수구, 그리고 현관 틈. 저게 현관이 틈이 없어 보이죠? 그러네요. 네, 이거 다 틈이에요. 바퀴벌레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요. 애들이 몸을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런 곳에서 가장 유입이 많이 되고요. 이제 날아 들어오는 바퀴들이 좀 있어요. 틈이 없어 보이지만은 여기 지금 해놨죠, 뭐를. 예. 여기서도 많이 유입이 돼요. 방제 처리와 그리고 차단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하수구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 다양한 곳에서 들어오네요. 무궁무진합니다. 천장에서도 나올 수 있어가지고 이런 천장에서는 이제 미국 바퀴, 이제 사이즈가 큰 바퀴벌레들이 서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형광등까지 다 떼가지고 그 전선 구멍을 전부 다 막아줘야 돼요. 약을 구입하셔서 사용할 수 있어요. 식독제도 있고 짜서 쓰는 치약의 약, 뿌려서 쓰는 약, 이제 잔류살충제라고 하죠. 그런 약재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주방 쪽에 식독제를 여러 군데 설치를 해놓고요. 식독제라고 하면 이제 먹고 죽는 그런 약들이죠? 예, 맞아요. 피프로닐 성분의 약재라든가 이제 히드라메틸론, 디노테피란 여러 가지의 약재들이 있습니다. 잔류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저런 유입구 있잖아요. 예. 이런 데다가 이제 한 번씩 뿌려주시는 편이세요. 근데 살충제보다는 막아주는 게 가장 좋죠. 막아주는 거는 근데 하나하나마다 다 전문 자재들이 있어요. 이게 하수구가 가정집이 전부 다 똑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문 업체를 많이 쓰시는 편이세요. 하수구 쪽은 잘못 설치를 하거나 맞지 않는 자재로 이제 설치를 해버리면은 누수를 해버려가지고 실제로 작년에는 이제 다른 분이 하수구 트랩을 이제 작업을 하다가 누수가 돼가지고 밑으로 물이 내려간 거예요. 천장에 물자국이 남아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컸대요. 요즘에 약이 하도 대중화가 돼가지고 식독제랑 뿌리는 약을 사와요. 근데 더 효과를 보시겠다고 같은 장소에 식독제와 잔류살충제를 같이 도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면은 이제 효과가 많이 줄어들어요. 약이 이제 호환되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에 그 약 자국이 남기게 하기 싫다고 해서 종이 위에 식독제를 도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종이가 약의 유분기를 전부 다 흡수해가지고 효과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요. 종이 위에 도포하더라도 어느 정도 코팅되어 있는 종이에다가 이제 약재를 도포하셔서 여러 군데 두시면 돼요. 예를 들면 플라스틱 조각, 이런 게 너무 좋죠. 음식물을 싱크대에 쌓아놓고 버리지 않는 그런 행위 있죠? 곡식류 뚜껑을 열어놓는다거나 쌀통 뚜껑 같은 거 열어놓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권연벌레, 옷이 정말 많으신 분들은 옷을 뭉탱이로 이렇게 바닥에 놓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이제 출근길에 옷을 챙기면서 바퀴벌레를 한 마리씩 보는 경우도 많아요. 여름철에 옷 쌓아놓는 거다. 그리고 택배 박스에서도 이제 유입이. 고양이 사료 같은 경우에는 식탐이 강한 고양이들이 있잖아요. 사료를 주면 이제 밥그릇을 난리를 쳐요. 그럼 사료 하나하나들이 다 여기로 들어가겠죠. 해충들이 먹을 수가 있어요. 독일바퀴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서식을 많이 해요. 전용 매판 그 머리 쪽에 두 줄이 있어요. 두 줄. 갈색깔의 바퀴벌레가 있는데 한 번 번식하면은 그 알집에서 나오는 개체수만 해도 30마리, 40마리가 되고요. 만약에 진짜 주방에서 번식을 했다 그러면 큰일 났다고 보시면 돼요. 걔네들이 큰 애들이에요? 작은 애들이에요? 작은 애들이. 독일바퀴는 작은 애들. 성충들이 다 요만해요. 미국 바퀴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천장 쪽에서 많이 번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 바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이즈가 큰 거는 이만합니다. 근데 실내에서도 살고 내부에서도 살 수 있는 애들이어가지고 미국 바퀴가 한 마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좀 지켜보세요. 번식력 자체는 독일 바퀴가 우세합니다. 가정집에서 독일 바퀴 제대로 잘못 번식해버리면은 주방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가 틈이란 틈은 다 가요. 이런 데서도 나오고 이런 데서도 나오고 막 이런 데서도 나오고. 그럼 저희가 보통 집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퀴벌레는 독일 아니면 미국? 다양합니다. 독일 바퀴도 나오고 미국 바퀴도 보고 넉 바퀴도 보고 일본 바퀴도 보고. 근데 국적이 다양하네요. 네 가지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일단 집 보러 갔을 때 싱크대 문을 열어요. 예. 그러면 이제 경첩 쪽에 바퀴벌레 배설물, 볼펜을 점을 찍은 듯한 배설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깨끗한 집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 밑에 있죠. 여기 밑에. 어디요? 예. 아, 요 밑에. 요 밑에 열면은 바퀴벌레 사체라든가 배설물 이런 거를 좀 확인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번식한 집은 좀 쿵쿵한, 이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냄새인데 지하 간장 냄새라고 해야 되나? 예, 주방 경첩. 애들이 도망갈 때 안에 막 숨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꼽등이를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 예. 배수구나 하수구에다 끓는 물 붓는 건 효과가 있나요? 없나요? 끝내물 붓는 거는 효과가 있어요. 나방파리 같은 그런 애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뜨거운 물 그 하수구에 갑자기 확 부어버리잖아요. 예. 옛날 하수구는 변형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많이 녹아서. 주의해 주셔야 돼요. 녹는 거보다는 이게 늘어지죠. 그래서 사실 하수구 트랩 하시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해요. 못 올라오게 막아버리는. 애초에 그냥 막아버리는 거죠. 현장에서 모니터링, 탐색을 합니다. 탐색을 하다가 뭐 바퀴벌레가 이제 개체수가 좀 있다거나 배설물이 있다거나 그에 맞게 약제가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모니터링 트랩이라고 이런 설치 트랩이 있어요. 여기저기 놔둬요. 애들이 이제 주로 이동하는 경로라든가 서식할 만한 곳에 다음에 한번 불러주실 때 이 트랩을 확인해 보면은 어떤 애들이 살고 어디에서 유입되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데나 두면 안 되고요. 좀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기본 원룸 5평 같은 경우에는 예. 59,000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요즘에 현장 서비스가 5만원대인 금액이 없거든요. 그렇죠. 주 고객이 20대에서 30대예요. 그리고 신혼부부라든가 사회초년생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해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기업이 되고 싶어서 서울 전부 다 가고요. 예. 경기도는 하남, 성남, 의정부, 그리고 부천 네. 점점 확대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빼방역 대표 김결이었습니다. 집에 해충이 나오거나 이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잘 봐드릴게요. 모아모아 채널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모기가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부터 잡는 약이 있어요. 그걸 변기에 하나씩 버리면 되거든요. 그 약을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아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